여러분, 요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유독 많이 생겨난 것 같지 않으세요? 넓은 주차장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카페들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외곽에 하나씩 생기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빵과 커피 장사만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300억짜리 땅을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136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재산이죠. 근데 이게 영원히 될 수 있다고요? 사기 같은 소리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서 말이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일 만에 국세청이 전격 조사에 나섰어요. 왜 하필 베이커리 카페일까요? 치킨집도 많고 편의점도 많은데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논란의 전말을 A부터 Z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인 제도가 상속세 회피 꼼수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이 꼼수에 숨겨진 함정은 무엇인지까지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뉴스 하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세금 제도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그 구조를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 증여에 이용된다는데 이것들을 막을 대책이 있느냐? 비공개 회의였지만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발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세무업계에서는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상속세 절세 문의가 급증했다고 해요.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핫한 절세 방법으로 입소문이 났던 거죠. 부동산, 특히 땅을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 베이커리 카페는 그야말로 완벽한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단순히 질문만 던진 게 아니었어요. 실태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건 예고편이었죠.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시작된 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꼼수가 숨어 있길래 대통령까지 나섰을까요?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딱 10일, 국세청이 움직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 거예요. 국세청이 주목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업종 위장입니다. 현행법상 제과점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인데 커피 전문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카페들이 사업자 등록은 베이커리로 해놓고 실제로는 제빵 시설도 없이 커피만 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간판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베이커리라고 써놨는데 막상 가보면 빵은 없고 커피만 있는 거죠. 두 번째, 자산의 사적 유용입니다. 카페 부지 안에 개인주택을 짓는다거나 가업 자산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업용인가 아니면 그냥 내 땅, 내 집 짓는 데 쓴 건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명의 위장입니다. 실제 사업주가 아닌데 70대 고령자가 갑자기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일까요? 국세청은 진짜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자녀가 실제 주인인데 명의만 빌린 건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제도 개선안 발굴을 위한 실태 확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죠. 명백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하겠다. 칼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이커리 카페일까요? 치킨집도 있고 편의점도 많은데 말이죠.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이유는 바로 가업 상속 공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간단한 비교를 해볼게요. 시나리오 1, 일반 상속. 서울 근교에 300억 원 상당의 땅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땅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이때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36억 원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죠. 시나리오 2, 가업 상속 공제 활용. 똑같은 300억 원짜리 땅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땅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합니다. 부모 세대가 10년 이상 운영하고 자녀가 상속받아 5년 이상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가 0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136억 원이 0원이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업 상속 공제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거든요. 300억짜리 땅은 완전히 커버가 되는 거죠. 더 큰 케이스를 볼까요? 7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 상속이면 약 33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으로 인정받으면 세액이 4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289억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속세 영원의 마법입니다.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구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난 혜택인데 왜 수많은 업종 중에서도 베이커리 카페가 선택받았을까요?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 회피의 완벽한 도구로 떠오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일종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토지 활용도입니다. 부자들이 상속하고 싶은 건 대부분 부동산, 특히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베이커리 카페는 넓은 주차장과 큰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백억짜리 땅을 갖고 있어도 이건 다 사업을 위한 땅이에요 라고 자연스럽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땅이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허용 업종의 함정입니다. 가업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특정 업종이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카페, 주점, 부동산 임대업, 공제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제방, 제과를 포함하는 베이커리는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똑같이 커피를 팔아도 빵을 함께 만들기만 하면 제조업이 되는 거예요. 이 미묘한 경계선이 바로 핵심입니다. 세 번째, 운영 난이도입니다. 기술 집약적인 공장을 운영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복잡해요. 하지만 베이커리 카페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냥 빵 굽고 커피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이 퍼져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최근 몇 년 사이 세무 전문가들에게 베이커리 카페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라는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완벽한 꼼수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함정이 있을까요? 상속세 영원이라는 결과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세무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숨겨진 상당한 리스크를 경고합니다. 함정 1. 초장기 프로젝트. 최소 15년입니다. 부모 세대가 10년 이상 운영하고 자녀 세대가 5년 이상 유지해야 해요. 20년 하면 400억 원, 30년 하면 600억 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15년에서 30년이요? 이건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생을 건 장기 플랜입니다. 함정 2. 엄격한 사후 관리. 상속 개시 이후 5년간 국세청은 언제든 불시에 나올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자녀는 대표이사로 실제 종사해야 하고 지분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부모 세대의 고용 인원을 5년간 9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90% 고용 유지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가 오면 어떡하죠? 매출이 떨어져도 직원을 못 자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경영을 강요하는지 아시겠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이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당한 세금만 540억 원에 달합니다. 15년을 버텼는데 마지막 5년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함정 3. 운영 리스크.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인테리어에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매달 인건비는 수천만 원이고요. 이걸 15년간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적자가 계속 나면 어떡하죠? 세금 아끼려다 사업으로 더 큰 손해봤다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함정 4. 제도 변경 리스크. 상속세 공제는 권리가 아니라 신청을 통해 받는 혜택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바꿔서 제과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넘게 진행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함정 5.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 전국 중소기업 중에서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가 2023년 기준 단 162건입니다. 이 제도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숫자죠.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5년을 성공적으로 버텨서 상속세를 면제받았다고 칩시다. 이제 땅을 팔아서 돈을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마지막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년의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상속세 136억 원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 자녀는 좋아, 이제 이 땅을 팔아서 현금화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도소득세라는 마지막 함정이 등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 때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에 샀느냐는 거죠.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요. 취득가액은 자녀가 상속받은 시점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처음 그 자산을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0년 전 부모님이 10억 원의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이 지금 300억 원이 됐어요. 자녀가 상속받아 15년을 버티고 나서 이 땅을 팔면 양도 차익은 얼마일까요? 300억 120억은 290억 원입니다. 이 290억 원에 대해 최대 40%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대략 계산하면 100억 원 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136억 원에서 0원으로 만들었는데 양도세로 100억 원을 내는 거죠. 결국 세금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땅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양도세는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 현금화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 위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계속 운영해야 하고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이런 복잡한 꼼수가 베이커리 카페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베이커리 카페 논란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탈세 꼼수가 벌어지고 있어요. 연예인 1인 기획사 케이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는 한 연예인은 어머니 명의의 법인을 통해 소득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으로 200억 원대 세금 주징을 통보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입을 받으면 소득세율이 높으니까 법인을 통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인 거죠. 할당 관세 악용. 일부 식품 기업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품 관세를 감면해주는 할당 관세 혜택을 사주 일가의 회사에만 몰아줘서 사익을 챙겼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특정 가족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거예요.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거래. 코스닥 상장사 최대 주주들이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서로 주고받으며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면서 동시에 탈세까지 한 거죠. 업종 위장 영업. 청소년이 출입하는 클럽이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서 세금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를 피해 새벽까지 영업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조세 정의를 훼손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세금 내는 일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죠. 나는 이렇게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저 사람들은 꼼수로 빠져나가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도를 고쳐야 할까요? 아니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이번 논란은 결국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의견이 정확히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예요. 입장 1. 제도 축소, 강화론.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베이커리 카페 같은 편법적 활용을 막기 위해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자산 규모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주는 건 과도하다. 제도를 축소하거나 공제 대상 업종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면 사회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죠. 입장 2. 제도 개선, 확대론. 반대쪽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이런 꼼수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연간 수혜 기업이 100여 건밖에 안 된다. 진짜 기술력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한다. 오히려 제도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선량한 기업들의 승계를 도와야 한다. 이들의 논리도 일리가 있어요. 2세, 3세가 기업을 물려받지 못해서 좋은 기업이 사라지는 건 사회적 손실이라는 거죠. 정부의 숙제.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악용의 소지는 차단하되 기업의 영속성을 돕는다는 본래 취지는 살려야 하니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과 일본은 가업상속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거죠. 우리도 참고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번 논란이 조세 정의와 기업 승계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베이커리 카페 논란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세금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악용되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케이스예요. 앞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이슈를 통해 조세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